호하. 실종된 어린이들을 찾고 이 실종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여러 단서들을 찾은 게임인 반반 유치원은 2023년 1월에 챕터 1, 2023년 3월에는 챕터 2, 2023년 5월에는 챕터 3가 공개되면서 2개월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챕터 4가, 9월에는 챕터 5가 공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반반이 유치원은 챕터 1에서는 5,000개, 챕터 2에서는 2,000개 정도의 리뷰를 받으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챕터 3도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약 300개의 리뷰를 받으면서 인기 게임이라는 걸 증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리뷰와는 반대로 반반이 유치원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복합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챕터 1은 파피 플레이 타임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는 표절 논란과 엄청나게 짧은 플레이 타임과 적은 공포 요소 등 여러 단점 때문에 긍정적인 리뷰와 부정적인 리뷰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고, 챕터 2는 추격전이 늘어났다는 점과 퍼즐 종류가 늘어나며 퍼즐 노가다라든지 불필요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65%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챕터 3는 어렵고 재미없는 퍼즐이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보스들이 나오면서 다시 부정적인 평가가 전체의 40%를 넘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플레이 타임이 늘어난 점과 스토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 팬들도 많아서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반반이 유치원은 엘리베이터가 무너지면서 챕터 1이 끝나고, 챕터 2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끝나며, 챕터 3도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끝나죠. 모든 챕터가 항상 엘리베이터에서 끝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챕터가 끝나는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챕터 마지막이 늘 엘리베이터인 것처럼 챕터 1을 제외한 챕터 2, 3도 늘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하는데요. 반반이 유치원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주인공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끝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반반이 유치원에서는 사람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고 쪽지나 벽에 글로 갇혀있다, 내가 이 쪽지를 쓴 사람이다 정도로만 등장하는데요. 사람 대신 주로 등장하는 마스코트들은 반반, 반발리나, 오필라버드, 타르타버드, 전보조씨, 캡틴 피들스, 스팅어플린, 남납, 슬로우셀린, 포드스터 보안관, 남날리나 총 11개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마스코트들은 자연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고 실험을 통해 태어난 캐릭터라고 보고서에 나왔는데요. 쥐비라고 부르는 기바늄이라는 물질을 인간이나 다른 생물과 합성해서 만들어졌다고 예상하고 있죠. 의사 유전자를 물려받은 반반이 본인을 의사라고 소개했지만 의학 질문에 답하지 못한 걸로 봐서는 합성한 생물이나 인간의 성격이나 인격, 지능 등을 물려받았지만 지식까지는 물려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챕터 3까지 게임이 공개되면서 여러 마스코트가 나왔지만 나쁜 성격과 착한 성격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어서 원래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 캐릭터들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마스코트들은 다른 생물들과 합성하지 않고도 기바늄이라는 물질만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반과 반발리나는 인간의 유전자를, 오필라버드는 타조, 타르타버드는 대홍학, 캡틴 피들스는 북부 양털 거미 원숭이, 스팅어플리는 해파리, 남납은 거미, 슬로우셀리는 달팽이와 합성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전보조씨와 졸피우스는 다른 생물들과 닮은 점이 거의 없어서 기바늄으로만 탄생한 캐릭터로 예상됩니다. 반반의 유치원 메인 마스코트는 게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반반입니다. 반반은 고깔모자 2개를 끼고 있으며 혀를 내밀고 있고 손가락이 3개이며 챕터 2에서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악마라고 언급되는 캐릭터입니다. 챕터 2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반반은 등장했을 때부터 주인공에게 스피커로 말을 걸면서 본인을 도와달라고 하다가 주인공이 오니까 뒤통수를 쳐서 기절시키는 빌런의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역시 반반의 유치원답게 반반이 가장 못된 캐릭터다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행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등장하면서 기절시킨 걸 사과하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 온 걸 알고 있다면서 본인도 그걸 원하고 말하며 같은 목적을 가진 조력자라고 본인을 소개했죠. 그 후에도 챕터 3에서도 스피커를 통해 주인공에게 도움될 만한 말을 해주며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나오지만 챕터 3 마지막에는 스팅어플린에게 제압당한 후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흑화해서 주인공을 추격하는 캐릭터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복도를 무사히 빠져나간 뒤 반반은 전보보씨에게 제압당하고 전보보씨에게 죽을 뻔하지만 스팅어플린이 나타나면서 간신히 목숨만 유지한 채로 반반의 등장 장면이 모두 끝나는데요. 그래서 챕터 4에서는 반반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나올지 아니면 계속 스팅어플린의 부하로 주인공을 괴롭히는 역할로 나올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흑화한 반반과 착한 반반을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눈과 고깔인데요. 스팅어플린에게 당한 뒤 일부러 고깔을 벗긴 걸로 봐서 반반의 고깔은 평온한 모습을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아닐까 하는 예상이 있기도 합니다. 눈은 아마도 반반이 흑화한 뒤 눈동자가 없어진 현상이 아닐까 하네요. 반발리나는 챕터 2에서는 메인 추격자로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전보보씨의 손에 끌려가 챕터 3에 나올지 의문이었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챕터 3에서는 전보보씨가 주인공 일행을 인형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주인공과 함께 탈출하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죠. 마지막에는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주인공이 자기 수업에 오길 기대한다고도 말합니다. 챕터 3에서 반발리나가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챕터 2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시트로 알아보니 사실 전보보씨가 마지막에 끌고 가다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놔줬다고 합니다. 분홍색 새인 오필라버드는 챕터 1에서는 메인 추격자로
추격자로, 2에선 서브 추격자로 나오다가 챕터 3에서는 벽화에서 소리만 지를 수 있다가 남편인 타르타버드가 주인공에게 길들여지자 본인도 온순해진 상태로 움직이는데요. 그러면서 타르타버드와 주인공이 흑화한 반반에게 도망치자 본인도 같이 가장 높은 층으로 도망치기도 하죠. 거기다 타르타버드가 추락하자 본인도 아기를 두고 뒤따라서 뛰어내리면서 챕터 3에서의 등장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오필라버드가 챕터 3 마지막 부분에서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오필라버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 캐릭터다 보니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챕터 1에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추락했지만 챕터 2와 챕터 3에서도 다시 등장한 이유는 챕터 1 마지막 부분에서 추락 후 다시 날아올랐을 거라고 예상되어 챕터 3 마지막 부분에서도 추락한 뒤 남편과 함께 날아서 어디론가 도망쳤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오필라버드의 남편 새인 타르타버드도 맨몸으로 아기에게 접근하면 주인공을 죽이는 등 한성격하는 마스코트인데요. 하지만 오필라버드와 함께 아이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에게 마음대로 접근하려고 하면 망설임 없이 처리하는 등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필라버드는 분홍색 새에 빨간색으로 눈이 충혈되었고 타르타버드의 털은 청록색에다 파란색으로 눈이 충혈되었다는 점이 두 새의 차이점이라고 하죠. 전보보씨는 오필라버드와 다르게 챕터 모두에서 적으로 나타나는 마스코트입니다. 챕터 2에서는 반발리나를, 챕터 3에서는 남납을 납치하며 주로 다른 캐릭터들을 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챕터 1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냅다 잡아당겨서 추락하게 됐으며 3에서는 스팅어플린을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최강 보스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전보보씨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본인 외에 움직이는 모든 걸 일종의 인형으로 인식해서 본인을 방해하는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보보씨는 정만으로는 인식하기에는 애매한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챕터 1에서는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추락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고 챕터 2에서 납치한 반발리나는 주인공을 쫓아오는 메인 빌런이었어서 사실 주인공을 도와준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전보보씨는 초록색으로 등장하지만 사실은 노란색, 파란색 등 색깔만 다른 형제들도 있다고 하며 챕터 1 표지에 등장해서 의도치 않게 전보보씨를 보고 반반이라고 오해했던 게이머들도 있다고 합니다. 스팅어플린은 챕터 3의 표지에 등장하는 캐릭터이자 챕터 3의 메인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엄청나게 크며 거품을 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환각을 보여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팅어플린은 주인공이 구해야 하는 인간 캐릭터 클레어와 쪽지 쓴 소녀를 보호해주는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아끼는 오필라버드가 스팅어플린을 믿지 말라고 말한다던지 제정신이었던 반반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해준다고 말했다는 등 이런 모습들을 보아 아동 납치를 한 마스코트라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등장하죠. 이 증거에 맞게 주인공이 아이들을 찾자 그건 힘들고 이거 보고 나가 라고 말하며 주인공을 기절시킨 뒤 환각을 보여주고 주인공이 환각에서 깨고도 포기하지 않자 또 한번 기절시키고 환각을 보여주는 등 아이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거기다 반반이 나보다 강한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싸웠을 때도 반반을 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전보보시보다 큰 덩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그냥 쓱 하고 날아가 버려서 사실은 그냥 덩치만 큰 약해가 아니냐는 놀림도 받는 캐릭터입니다. 셀리는 챕터 2에서 많은 추격전에 등장하면서 챕터 3에서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낙서로만 보이다가 스팅어플린의 시점으로 움직일 때만 등장하면서 분량이 엄청나게 줄었는데요. 그러나 이 짧은 한 장면에서도 얼른 숨어 라고 말한 뒤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서 챕터 2에서 보여주었던 본인의 장기인 스피드를 마음껏 보여주죠. 현실에서는 엄청나게 느린 달팽이지만 게임에서는 스피드가 장점인 언밸런스함의 특징이네요. 그러나 공식 마스코트로 인정받은 토드스터는 계속해서 챕터 3에서도 벽화로만 등장해서 과연 등장하긴 하는지 의문이 드는 캐릭터입니다. 토드스터가 계속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토드스터가 경찰이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잡을 만한 나쁜 일을 공개된 곳에서 하는 마스코트가 없다면 경찰이 등장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등장하지 않는다고 챕터 2 이스터에그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토드스터가 챕터 4에서는 정말 등장할지도 게이머들의 관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챕터 3에서 벽화에 등장한 바운실리아 여왕은 왕관과 하트봉을 들고 있는데요. 챕터 3에서는 벽화와 그림에서만 등장해서 챕터 4나 챕터 5에 등장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거기다 유관왕에 여러 눈이 있는 걸로 봐서는 유관왕에 있는 여왕의 자식들도 같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반반의 유치원은 챕터 1과 2에서는 영어 더빙과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자막을 볼 수 있었는데요. 챕터 3부터 한국어를 포함한 중국어, 프랑스어 등 약 13개 언어 자막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자막에 오타나 들어가야 할 글자가 안 들어가는 모습들도 많고 반말과 존댓말이 뒤섞여 보이기도 해서 구글 번역기 돌려서 만들었냐? 라는 반응도 있어요. 거기다 벽이나 쪽지의 글씨는 영어로만 볼 수 있고 한국어 번역은 딱히 있지 않다 보니 절반만 한글화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파피 플레이타임 3를 개발하고 있는 MOB 게임사에서 한국어 번역기를 채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파피 플레이타임도 3부터 한글화를 지원할 거라고 예상됐는데요. 그러자 파피 플레이타임 3와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의 한글화 퀄리티는 어떻게 다를지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파피 플레이타임과 반반의 유치원이 닮은 점이 많지만 대부분 반반의 유치원이 파피 플레이타임 게임보다는 퀄리티가 낮거나 예전에 나온 패턴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왜 퀄리티를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따라하냐? 라고 말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반이 유치원을 만든 유프릭 브라더스는 2명의 형제 개발자가 전부이지만 파피 플레이타임을 개발한 MOB 엔터테인먼트는 30명이 넘는 직원을 데리고 있다 보니 둘을 비교하는 건 너무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나 챕터 1, 2를 거쳐오면서 반반의 유치원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말해준 팬들은 누가 2명으로 계속 유지하라고 했냐? 퀄리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거나 다른 직원을 뽑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다음 챕터 4에서는 개발자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개발하고서라도 게임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하는 팬들도 많아요. 챕터 3를 플레이해본 사람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플레이 타임을 2시간 넘게 만들려고 반복 노가다를 시킨다 라고 말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반반의 유치원은 폭죽 넣고 대포 쏘기, 아기 오필러보드 한 둥지에 모으기, 맵을 크거나 길게 만들어서 이동에 많은 시간을 쓰게 하기 등 게임을 오래 하기 위해 만든 부분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이런 요소들을 넣은 이유가 스팀의 환불 기준인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면서 2시간 미만으로 플레이를 일부러 넘기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많습니다. 하지만 챕터 1을 제외하고는 계속 6,500원이라는 가격을 유지하면서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계속 플레이 타임을 늘리기 위해 많은 요소를 넣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일부러 환불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팬들도 많아요. 일부러 환불을 막기 위해 플레이 타임을 늘렸다고 해도 이해한다는 팬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유포닉 브라더스가 유난히 환불 때문에 고생한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스트리밍을 하고 게임을 산 돈이 몇 배를 벌면서도 게임을 다 플레이하고 환불하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라는 글을 공식 트위터에 올릴 정도로 2시간 안에 게임을 다 한 뒤에 2시간 이내라는 기준을 나쁘게 활용해서 환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러 플레이 타임을 늘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패턴의 퍼즐이라든지 전 챕터와는 다른 추격전 등의 다른 재미 요소 대신 무작정 노가다 플레이로만 플레이 타임을 늘린 건 비판받을 요소라고 생각되네요. 반반의 유치원인 챕터 1부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플루언서들의 SNS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그중 유튜버 어이에는 빌드업이라는 해시태그를 유행시키면서 챕터 1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오필러버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도 하며 반반의 유치원에 대해 큰 도움을 줬죠. 그러나 유포릭 브라더스는 3월 11일에 올린 더 이상 트위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글을 마지막으로 SNS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두 형제는 우리가 트위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건 우리의 안티팬 중 우리의 가족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며 많은 극성 안티가 있다고 밝혔죠. 하지만 유포릭 브라더스를 비판하는 팬들도 많은데 유포릭 브라더스가 유명해졌던 이유 중 하나가 되어줬던 어이에가 다른 장난을 치자 차단한다든지 격려 비판과 상관없이 의견을 남기는 인플루언서 등을 모조리 차단해버리는 행동을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이에도 2시간 동안 게임을 플레이한 뒤 환불했다는 인증샷을 올리면서 유프릭 브라더스에 대한 비난을 하기도 했죠. 결국 이런 싸움들 끝에 SNS를 그만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 인플루언서나 차단한다든지 여러 사람들과 인터넷상에서 싸우는 행동들을 한 유프릭 브라더스도 잘못이지만 자랑스럽게 환불샷을 찍는다든지 가족 등을 위협하는 선 넘는 비난들을 한 팬들도 잘못이라고 생각되네요. 유프릭 브라더스는 다른 사람들의 도용을 위해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다고 밝혔지만 SNS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오늘 또 SNS는 인생이 낭비라고 말한 퍼거슨 감독님이 1승 하신 것 같습니다. 반반의 유치원이 챕터 1부터 점점 퀄리티에 대한 비난이 늘어나다 보니 과연 챕터 4에서는 좋은 게임 퀄리티와 원래 뿌려졌던 떡밥을 잘 회수하는 등의 스토리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2달 만에 새로운 작품을 계속 내면서 새로운 챕터 공개로 인한 이득이나 기록 등에 집착해서 게임 퀄리티와 스토리가 점점 산으로 갈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반반의 유치원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